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26강 바로 3.1운동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30페이지고요. 교과서는 56에서 58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여러분들 중에서 3.1운동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3.1운동이 뭐냐? 이런 친구는 없을 거예요. 한 번쯤은 3.1운동이라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특히 그 3.1운동을 기념하는 3.1절 때문에라도 더더욱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그런 내용이 3.1운동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얘들아. 여러분, 3.1운동에 대해서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일단 3.1운동은 3월 1일 하루 동안 일어난 운동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아닙니다. 3월 1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무려 3달 동안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했던 당시 전체 인구의 10분의 1, 당시 조선 인구가 2천만이었거든요.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참여한 전 국민적인 운동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3.1운동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와, 일본 놈들은 잔인하게 총 빠바바방 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총 맞아가면서도 평화롭게 태극기만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런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생각하고 있죠. 과연 3.1운동은 여러분들 비폭력 평화운동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예요. 처음 시작은 분명 평화롭게 태극기를 흔드는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 굉장히 잔인하게 3.1운동을 진압을 합니다. 아까 3.1운동이 이제 3달 동안 진행이 됐다 그랬죠? 부상자만 16,000명 이상, 사망자는 8,000명 이상이에요. 이것도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얘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일본이 강압적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생각해봐요, 얘들아. 만세였는데 내 옆에 내 부모 형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피 흘리고. 그럼 여러분 가만히 그때도 그냥 만세면세 할 거예요? 그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일본의 잔인한 탄압 아래 처음에는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 시위, 폭력 투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당연한 흐름이야, 얘들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래서 비폭력이었지만 폭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정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3.1운동은 역사적으로 정말 의미가 큰 운동이에요. 보통 이제 여러분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 그 평가위원분들이 역사 문제를 낼 때 역사적인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한다 생각하는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위주로 문제를 냅니다. 당연히 3.1운동은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 클래스예요. S급 주제입니다. 거의 매번 나오는 생각하시면 돼. 자, 우리는 이번 시간 3.1운동을 어떻게 볼 거냐?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3.1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3.1운동의 전개, 그리고 3.1운동의 결과와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다 중요해요, 3.1운동은. 자, 그러면 3.1운동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해서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거기 프린트에 3.1운동의 배경이라고 나와 있죠. 자, 배경. 여기 막대 그래프가 하나 쭉 와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 먼저 파악해야 돼? 시기를 먼저 파악해야 돼. 우리 지금 몇 년대 공부하고 있었죠? 일제강점기는 크게 19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세 개로 쪼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어느 부분, 어느 시기 공부하고 있어? 그렇죠. 첫 번째, 1900 몇 년대, 10년대에 대해 공부하고 있죠? 거기 써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린 1910년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시기 파악했으면 그 다음 뭐 봐야 돼? 그 시기에, 그 해당하는 시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정치와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렸는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봐야 되죠. 배웠어요. 정치적으로는 무슨 통치였죠?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무단 통치. 헌병경찰이니 직결처분령이니 태형령이니 기억날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뭐였죠? 겉으로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보장해준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토지를 빼앗기 위해 실시되었던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 했던 회사령, 이런 식으로 일본이 다스렸죠. 그죠? 이러한 식민 통치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했는가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 1910년대 국내에서는 무단 통치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숨어서 하는 비밀결사, 독립의군부, 대한강복회. 국외에서는
앞으로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독립운동 기지건설, 근거지 마련, 지역, 단체, 학교, 군대 나눠 살펴봤어요. 그죠? 자, 근데 이런 1910년대 상황에서 여러분들 큰 국제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네, 1차 세계대전이야. 월드워 1. 1910년대니까 지금 우리 1910년부터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1차 세계대전이 1915년부터 1919년까지 터집니다. 이 전쟁은 누가 왜 일으켰다고 했죠? 네, 제국주의 깡패들이 땅 따먹기 하다가 식민지 땅 따먹기 하다가 더 이상 먹을 땅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웠다 그랬어요. 식민지 쟁탈전 때문에 벌어집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이었는데 이 전쟁이 끝났어. 1919년에. 자, 전쟁 뒤처리를 해야 됩니다. 전쟁 뒤처리를 위해서 이제 전 세계 나라들이 어디 모이냐?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전쟁 뒤처리를 하기 위한 파리 강화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여러분들 잘 들어 이제부터. 파리 강화회의에서 당시 이제 전쟁에 이겼던 승전국의 대표가 미국이었어요. 이 미국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윌슨 대통령이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 제가 뭐라고 적었죠? 여기다가 민족 자결주의. 전 세계 이런 얘기야. 전 세계 모든 민족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민족 자결주의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은 그들의 운명,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원하는 운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건 이런 거야. 전 세계 식민지 나라들에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윌슨을 말한 거야. 이 전쟁이 왜 일어났냐? 우리 제국주의 열강들이 욕심을 가지고 멀쩡한 나라들을 식민지 땅 따먹게 하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뭔데 그들을 식민지로 삼느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자. 해서 이제 전 세계 식민지에게 묻는 거야. 자, 너희 운명은 너희가 결정을 해줄게. 너희는 어떤 운명을 원하니? 식민지를 원하니? 독립을 원하니? 당연히 뭐라 그래요? 우린 독립을 원해요라 그러겠죠, 여러분들. 우리 인디펜던트 독립을 원해요 그러겠죠, 그죠? 그런 말인 거야. 자, 이 논리대로면 전 세계 모든 식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다 뭐가 될 수 있어? 독립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획기적이고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 민족 자결주의는 크나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윌슨이 천사라서 미국은 엔젤이라서 아니에요. 전쟁에 이긴 나라의 대표잖아. 이긴 나라들은 욕심이 있는 거야. 다시는 이 전쟁에 진 나라들이 자기들에게 덤벼들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이 전쟁에 이긴 나라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 패배한 나라들이 다시는 자기들에게 이빨 들이밀고 개기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 나라가 다시는 나에게 덤벼들지 못하게 하려면 그 나라의 힘을 빼야겠죠. 팔다리를 잘라버려야 돼. 완전 장애인 병신을 만들어놔야 다시는 못 덤빌 거 아니야. 그 팔다리가 뭐예요? 식민지란 말이야. 식민지에서 그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의 팔다리를 잘라버린다는 건 어디를 잘라버려야 돼? 식민지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대놓고 야 식민지 내놔! 이러면 너무 욕먹는 거잖아. 전쟁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데 대놓고 전쟁에 패배한 나라들의 식민지 팔다리를 잘라내지 못하니까 아주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전쟁에 이긴 놈들이 전쟁에 진 놈들의 식민지를 좀 더 고상하고 우아하고 멋들어지게 빼앗기 위한, 잘라내기 위한 그럴싸한 포장지였어요. 자, 말했죠? 이거 누가 누굴 위해 만들었다? 전쟁에 이긴 놈들이 전쟁에 진 놈들의 팔다리, 식민지를 잘라내버리기 위해 만든 그럴싸한 논리다. 즉, 이 민족 자결주의는 누구에게만 적용될까? 전쟁에 패배한 나라의 식민지에만 적용을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패배한 나라의 식민지는 민족 자결주의에 적용을 받아서 독립을 했어요. 패배한 나라들의 팔다리가 잘라나간 거죠. 그러면 전쟁에 이긴 나라들은 과연 자기들의 식민지에 민족 자결주의를 적용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패배한 나라들의 식민지 빼앗기 위한 건데. 전쟁에 패배한 나라의 식민지에만 적용이 됐고요. 전쟁에 이긴 나라의 식민지에는 일절 적용되지 않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디에만 여러분 이거는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이 됐고 전쟁에 이긴 나라의 식민지에는 적용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일본은 전쟁에 이긴 나라였을까? 전 나라였을까?
전쟁의 승전국이었어요. 그러면 이긴 나라의 식민지인 조선은 민족 자결주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니 없니? 없어. 근데 얘들아,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이건 시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알게 된 거고 그 당시엔 이걸 알아 몰라? 모르잖아. 우린 역사니까 스포일러인 거지. 이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센세이션이란 말이야. 이건 거의 신이 내려준 복음이에요. 조선 사람들이 우와 봐라 민족 자결주의가 나왔다. 우리 민족이 원하는 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주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린 뭐만 하면 된다? 우리 조선인들이 뭘 원한다? 독립을 원한다는 것만 전 세계에 알리면 우린 뭐 할 수 있다? 이 민족 자결주의의 적용을 받아서 독립을 할 수 있구나. 드디어 독립을 할 수 있구나. 라고 눈물 나려고 하는 게 그때 사람들은 진짜 이게 얼마나 그 가슴 벅차게 와닿았겠어요.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의 적용을 받아보고자 일어난 게 바로 뭐야? 오늘 배우는 3.1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첫 번째 배경은, 자, 여러분 지금 우리 3.1운동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는 거야. 자, 가장 중요한 국외적 배경은 바로 뭐, 얘들아? 이 뭐라고요?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민족 자결주의. 자, 이제 이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뭐 해야 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래, 우리가 뭘 원한다는 걸. 우린 독립을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의지를 알려야겠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치? 알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부터 움직이냐, 여러분. 자, 이렇게 좀 두드려 봅시다. 독립운동은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제가 저번에 말했죠.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목적이 보인다고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만주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죠? 여기 뭐 하기 좋다 그랬죠? 외국이라서 일본에 간섭받지 않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국내로 들어와서 일본 놈들 때리고 튀고 하기 편하다겠죠. 여긴 뭐 하는 거야? 무장 독립 투쟁을 하기 좋은 곳이라 그랬죠. 그러면 상하이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야? 어떤 방법이야? 여긴 어떤 도시라 그랬죠? 전 세계 모든 외교관들이 모여있는 국제 도시. 뭐 하기 좋아? 외교관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협상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는 외교론을 하기 딱 알맞는 곳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런 국제적인 핫 이슈, 민족 자결주의에 가장 발빠르게 반응한 곳은 상하이일까, 만주일까? 당연히 상하이죠. 여기가 국제도시라 그랬잖아. 여기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 국제정세의 레이더망을 딱 가동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딱 나오자마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여기 상하이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외교론자들입니다. 당시 여기 있던 저번 시간에 배웠죠. 신한카드 아니라 그랬어요. 신한청년당. 여기서 여러분들 어디에 이 전쟁, 그래서 나온 거야 저번 시간에. 이 전쟁 1차 세계대전의 뒤처리를 하기 위한 이 파리 강화회의에 뭘 보낸 거예요? 대표를 보낸 겁니다. 분필이 부러졌어요. 이때 대표로 가셨던 분이 바로 김규식이라는 분이에요. 김규식.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분입니다. 김규식.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발표한 거야?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우리의 의지를 알아주세요. 라고 발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움직이신 분들이 여러분들, 이게 두 번째고요. 여기 만주지방도 발빠르게 대응합니다. 만주에서도 이제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거를 발표를 해요. 그때 나왔던 게 바로 대한 독립 선언이에요. 여러분, 선언이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나. 선언이야. 우리가 뭔가 부탁하는 게 아니야.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의 뭐를? 독립을 선언한다.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 무오 독립선언이라고도 해요. 이 무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연도를 헤아리는 방식이야. 뭐 갑신년, 갑오년 이렇게 하듯이 뭐 무오년 이렇게 헤아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모년 이렇게 하듯이 그냥 이제 무오년에 독립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세 번째고요. 더 결정적으로 어디에서까지 우리의 독립을 알렸냐? 놀랍게도 저펜, 식민 통치의 근거지인 일본에서도 독립 선언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뭐냐면 2월 8일 날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8 독립선언이에요. 28 독립선언. 이거 누가 했냐? 여러분이 했어요. 여러분이 했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했어요. 당시 이제 그 일본에 공부하러 건너간 그 유학생들 있죠? 그 유학생들이 이 독립선언을 한 거야. 어떻게 했냐? 이걸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진짜 머리를 쓴 게 이 유학생들이
일본 그 교육 관계자들한테 선생님한테 말한 거야. 선생님들, 저희 조선에서 온 유학생들인데 저희가 방과 후에 이 위대한 일본 제국의 문화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본 제국의 문화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일본인들이 보기 얼마나 기특해. 이 조선에 자라나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더니 일본 제국의 문화를 좀 더 배우고 싶대.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어휴 기특하다 이러고 공부하라고 장소도 빌려주고 후원을 해줍니다. 그 장소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독립선언서 쓴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이제 발표회에 홍보를 한 거야. 저희가 그동안 연구한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발표회를 가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일본 도쿄에 YMCA 강당을 빌려. 그래서 이 일본 관계자들이 이거 기특한 조선인들하고 딱 왔는데 거기서 뭐 한 거야? 조선이 독립임을 선언하노라 라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거예요. 완전 빅을 먹인 거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거죠. 난리 났어, 그때 진짜.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게, 얘들아, 그 시대에, 식민지 시대에 일본으로 유학을 올 정도면은 거의 티타늄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럭저럭 미래가 보장된다. 정말 똑똑하거나 집이 잘 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 시대에 일본으로 유학을 올 거면. 근데 그 앞날에 창창 보장된 유학생들이 뭐 한 거야? 이걸 한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야? 인생 다 갈아 넣는 거예요. 이것 딱 선을 발표하고 나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다 퇴학이죠. 다 감옥 가죠, 여러분들. 인생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자기 앞에 보장된 탄탄대로를 포기하면서까지 뭘 알린 거예요? 우리의 독립을 알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학생들은 다 잡혀갔어요. 일본 경찰들에게 감옥하고 막 난리 났어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국외적 배경을 봤습니다. 모든 시발점은 어디예요? 그렇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왔던 뭐야? 민족 자결주의야. 전 세계 모든 민족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여기에 우리가 적용을 받아보고자 그래?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그럼 우린 뭘 원해? 독립을 원한다는 걸 알려야겠다 해서 이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 만주지방에서는 대한독립선언, 일본에서는 28독립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원한다는 걸? 독립을 원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 독립을 시켜달라 라는 이제 막 목소리가 울려지는 거야. 근데 얘들아, 국외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봤자 결정적으로 어디가 움직여야 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어디 살고 있죠? 거의 절대 다수가 국내에 살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걸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냐 없니?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국내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가 중요한 건데 국내에서 움직입니다. 그게 3.1운동이죠. 그럼 국내에서 왜 움직였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국내가 움직인 이유. 여러분, 그 지도에다가 이게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쓰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일본에 대한 그 증오심이 끌어있는 거예요. 반일감정, 항일의식. 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이 항일의식, 그 반일감정이 강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린 전 시간에 배웠죠. 일본이 1910년대 우리나라 어떻게 다스렸어요? 잘 해줬나요? 뭘 잘해줘, 얘들아. 이거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태형령, 직결처분령,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 사람들 조금만 하면은 후드러 패고 아무런 자유도 안 주고 땅 뺏어가고 막 이런 이 1910년대 가혹한 무단 통치 아래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그 분노에 가득 찬 거야. 나 진짜 누가 앞장만 서주면 일본에 대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이 그 터지기 직전까지 쌓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 얘들아. 자, 봅시다. 그래서 1910년대 일본의 가혹한 그 무단 통치 아래에 일본에 대한 저항감, 반일의식이 완전 한계점까지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들아, 근데 얘들아, 여러분, 분노만 있다고, 으아하는 그 적에 대한 분노만 있다고 싸울 수 있나요? 뭐 애니메이션에서야 주인공이 으아 분노하면 그 분노가 에너지로 치환돼가지고 막 싸우지만 현실에선 여러분이 아무리 분노한다 그래서 격투기 선수를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분노해봤자 격투기 선수는 한 주먹감이야. 뭐야 미친놈인가? 이런데 끝난단 말이야. 아무리 내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있다 그래도 이 분노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싸움에 대한 테크닉, 그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들아 봐봐,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일본에 대한 분노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일본과 싸울 만한 역량, 테크닉이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왜 있느냐? 우리가 10년대 여러분들 일본이 두드려 팬다 그래가지고 두드려 맞기만 했어요? 아니죠. 독립운동을 꾸준히 해왔죠. 어떤 형태로? 너희가 우리를 찍어 누르면 우린 너희 눈을 피해서 몰래 숨어서 하겠다. 무슨 활동?
국내에서 어떻게 독립운동했죠? 1910년대 국내에서 무단 통치에 맞서서 어떻게 독립운동했죠? 몰래 숨어서 하는 비밀결사 얘들아. 일본의 그 살벌한 감시를 피해서 무려 10년 동안 지하에서 독립운동 비밀조직을 운영해본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우리는 이미 10년 동안 어떻게 해야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지, 어떻게 일본의 감시를 피하는지 그 노하우랑 테크닉이 쌓여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싸우는 방법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일본과 한판 승부를 벌일 만한 경험과 능력이 쌓였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10년대에 이런 비밀결사 활동으로 이런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다. 독립운동 안 했다? 3.1운동 못 일어났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쌓아놓은 그 역사의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그 쌓아놓은 그 수많은 결과물들이 피와 땀과 눈물이 쌓여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들아,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을 결정적으로 분노하게 한 사건이 바로 뭐냐? 우리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죠? 이게 훈종 말고 누구죠? 그렇죠. 고종이죠. 훈종은 여러분 좀 냉정한 얘기지만 황제로서 실격이 한 바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황제 누굽니까? 그래, 고종이야, 고종. 그 고종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 황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종이 가장 기가 막히게도 이 타이밍에 딱 돌아가십니다. 죽어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소문이 퍼졌냐? 일본 놈들이 고종 황제 폐하를 독살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요. 사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건 지금도 말이 많아. 정말 일본이 고종을 독살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야. 일본 놈들이 우리 황제 폐하를 독살했다. 그 고종 얘들은 어떤 사람이니? 참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했잖아요. 그 흥선대원군 때부터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라의 어차피 황제였는데 우리 불쌍한 황제 폐하께서 저 일본 놈들, 저 찢어 죽여도 모자랄 증오스러운 일본 놈들의 손에 독살당했다. 라고 사람들이 끌어오른 거야. 여러분, 황제가 죽었습니다. 뭐 해야죠, 이제? 죽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장례식을 치러야죠, 여러분들. 장례식. 그냥 장례식도 아니야. 황제의 장례식이야, 얘들아. 당연히 여기에 고종의 마지막을 조문하러 오는 조문객들이 많아, 저거. 어마어마하죠. 전국 각지에서 고종의 장례식이 열리는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독립운동가들이 이날이다. 지금 국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것만 전 세계에 보여주면 된다. 근데 그럼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 독립운동을 할 거면 최대한 뭐 해야 돼?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터트려야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한 빅 이벤트가 열렸잖아. 누구의 장례식? 고종의 장례식. 이때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하러 올 거 아니야. 이날 우리의 독립을 알리는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벌이자. 이날이다! 했던 거예요. 이날이 언제였냐? 1919년 3월 1일이 아니에요. 3월 3일입니다. 원래 고종의 장례식은요, 3월 3일이었어요. 그때 언제냐면 제가 달력을 넘겨보니까 1919년 3월 3일이 월요일이더라고. 월요일. 근데 이제 얘들아 봐봐. 일본도 바보가 아니야. 일본이라고 지금이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요? 잘 알아. 일본도 야이씨 고종의 장례식 날 먼 일이 터지겠구나 안단 말이야. 그래서 고종의 장례식 당일날 이 일을 터트리면은 일본이 미리 대비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금방 진압될 것이다. 허를 찔러야 한다. 앞당기자. 3월 2일로 앞당기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3월 2일, 3월 3일이 월요일이었죠. 3월 2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잖아. 썬데이, 일요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 당시 여러분이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날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날은 우리가 그 안식일로서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 뭐야? 이러는데, 얘들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그 당시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 기독교인 다 어디 가요? 다 교회 가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에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일 거란 말이야. 일요일은 교회 가니까. 그러니까 일요일도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루도 앞당기자. 그게 언제예요? 3월 1일 토요일. 1919년 3월 1일 토요일이었어. 그래야 3.1운동인 거야. 3.3운동이 될 뻔도 했고 3.2운동이 될 뻔도 했지만 결국 3.1운동이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여러분들. 토요일. 운명적인 토요일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배경 아래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긴 지도에 표시했고 프린트 거기 아래에 제가 이 지도 부분의 그 왼쪽 아래에 이렇게 제가 별표 치고 배경 국외 국내 배경 정리해놨어요. 프린트에 다 적어놨죠? 국외적인 배경, 국내적인 배경. 이렇게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국의 국내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 이해했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이런 배경 아래 1919년 3월 1일 토요일 날 어떤 식으로 3.1운동이 진행이 되는가, 3.1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3.1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여러분들 3.1운동을, 자, 이제 여러분 그 2번 전개로 넘어온 거예요. 3.1운동을 주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대체 운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운동이건 그 운동을 이끌어가고 준비하는 지도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하고 막 그런 지도부가 필요하잖아, 그치? 3.1운동을 그러면 누가 그런 걸 준비하고 지도부 역할을 했느냐? 이것도 여러분이에요. 학생들. 여러분 앞으로 역사를 공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학생들이 역사의 정말 주인공이에요. 단순히 학생들이 뭔가 역사의 그런 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정말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당당한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현대사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독재 정권에 맞서는 민주화운동 다 학생들이 앞장섰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게임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친구들의 부모님을 죽이는 그런 여러분과 이때 학생들이 같은 학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물론 농담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평화로운 시기니까 여러분들 나이 또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만 전 믿어요. 여러분들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 이미. 나라가 또 위기에 빠지면 언제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한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학생들과 또 누가 했느냐, 당시 종교인들, 종교계 인사들이 3.1운동을 준비를 했어요. 그럼 왜 학생과 종교인들이냐? 일단 여러분, 이제 종교라 그러면 어떤 종교가 있냐? 여러분 종교라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기독교. 기독교. 그리고 또 뭐 있죠? 네, 불교. 그리고 또 뭐 있냐? 천도교. 천주교 아니야. 천도교예요. 천도교가 어떤 종교냐? 동학 기억나요, 여러분들? 전봉준 동학농민운동? 봉준 이 사람아, 그거? 그 동학이 이름을 바꾼 거야. 하도 동학이라고 그러면 정부가 탄압을 많이 하니까 천도교. 하늘의 도를 탐구하는 종교다.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아무튼 학생이나 기독교, 불교, 천도교 종교 대표들이 3.1운동을 준비했어. 그럼 이 사람들이 3.1운동을 준비했던 이유는 뭐냐? 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 당시 여러분 1910년대 일본이 우리 민족 어떻게 다스리고 있죠? 무슨 통치? 그렇죠. 숨막히는 무단 통치. 그냥 힘으로 꽝 찍어 누르는 어떠한 자유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그 어떠한 자유도 주지 않는 숨막히는 무단 통치였잖아, 얘들아. 근데 그 무단 통치 아래에서 그나마 자유를 누리던 게 학생이랑 종교인들이에요. 일본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 그래도 학생들이 학교 가는 그 행위 자체를 막아요? 그걸 막지는 않잖아, 그치? 비록 교육에서의 차별은 있을지언정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아. 그리고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고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고 천도교 신자들이 종교 행사하는 거, 그 종교 행사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나마 자유로웠으니까 이 운동을 준비하는 거야. 학생들은 방과 후에 공부한다 그러고 지하실에 숨어서 태극기 만들고, 이분들도 예배 드린다고 딱 숨어가지고 교회 지하실이나 절에 숨어가지고 독립선언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일본의 감시를 피했던 그나마 자유로운 분들이 학생이랑 종교인들이어가지고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종교계 인사들은 스스로를 뭐라 불렀냐? 우리가 조선민족의 대표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 종교계 인사들이 총 3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 대표 33인이라 그래요. 뭐 기독교 대표 26명, 불교 2명, 그 다음에 이제 뭐 천도교 5명,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기독교가 제일 많았어요. 민족 대표 33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어를 못해요, 미안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민족 대표 33인이 이제 이 운동을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막 홍보하는 거야. 여러분. 왜냐면 그 당시 봐봐. 어떤 상황이었다고? 누구의 장례식? 고종의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에야 전국이 1일 생활권이잖아요. 그치? 1일 생활권이 뭐야? 반나절 생활권이지.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3시간이면 가지만 이 시대엔 얘들아, 서울에 오려면
몇 날 며칠을 와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이라 그래도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미 1, 2주일 전부터 서울에 미리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 거리가 워낙 그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는 고종의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사람들이 미리 서울에 많이 올라와 있던 상태였어. 그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3월 1일 토요일 날 여러분들 탑골공원, 서울의 탑골공원으로 모이세요. 그날 3월 1일 날 탑골공원에서 정말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거야. 어떻게 알릴 수 있었느냐? 말했잖아. 우린 이미 10년 동안 비밀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토대로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태극기도 만들고 독립선언서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몰래 어디로 모이라고? 탑골공원으로 모이라고. 여기서 이제 뭔가 중대한 일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에게 쫙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탑골공원으로 1919년 3월 1일 토요일 날 이 약속된 시간에 탑골공원으로 모이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뭐였냐? 이 탑골공원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민족대표 33인이 자랑스럽게 독립선언서,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포한다 라고 하는 이 독립선언서를 딱 읽고서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의 독립을 알리려는 그런 이제 행진을 준비하려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원래 계획.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1919년 그 약속된 D-Day 3월 1일 토요일 날 탑골공원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 조금 모였을까? 아니야, 조금 모인 게 아니야. 많이 모였어. 너무 많이 모인 거야. 이 사람들, 이 생각한 거 규모의 몇 배 이상의 사람들이 몰린 거야. 탑골공원이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민족대 33인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 왜 이렇게 많이 모였지? 계획이랑 다른데? 하고 쓱 등을 돌려서 슉 가버립니다. 어디로 가느냐? 탑골공원을 벗어나서 태화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술집 겸 음식점입니다. 술집 겸 음식점 태화관에 가서 그 33인께서 이제 식사하시고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 자기들끼리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요. 조선은 독립국임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실제 원문은 엄청 길어. 독립선언서를 딱 낭독을 하고 박수 한번 치고 전화를 걸어요. 어디에 전화를 거냐? 경찰서에. 일본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자진 신고를 합니다. 우리는 조선 민족대표 33인이요. 우리가 지금 태화관에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였소. 우리를 잡아가시오. 해서 자진 신고해서 삐용삐용 출동해가지고 일본 경찰에게 잡혀서 33명, 이 서른 민족 33인은 이 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일본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탑골공원에 지금 누가 있어? 이 사람들의 말만 믿고서 모여있는 수많은 시민들과 또 누가? 이 운동을 얘네들만 준비한 게 아니잖아. 이 33인과 함께 누가 준비했죠? 학생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약속된 시간이 지났는데 이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시민들이 이제 막 말하는 거지. 아니,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중단 발표를 한다며. 왜 아무것도 안 해? 하고 막 시민들은 이제 막 그 원성이 올라가는 거야. 행사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학생들 당황하는 거죠. 야, 이분들 왜 안 와? 어른들 오기로 했잖아. 왜 안 오셔? 빨리 알아봐. 시민들 지금 난리 났어. 학생들이 알아보니까 뭐야? 야, 민족대 33인 여길 안 오고 태화관에서 그분들끼리 독립선언 낭독하고 잡혀가셨대. 여러분이 학생이면 어떻게 할래요? 이미 이 준비한 계획이 다 어그러진 거야. 그럼 어떡해? 모이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 오시기로 했던 민족대표 33인께서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됐어요. 다음 기회에 만나요. 빠이빠이. 이랬을까? 아마 마음 약한 학생이라면 그랬을지 몰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아무도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모르는 이름 없는 학생 하나가 야, 언제까지 어른들 기다릴 거야? 잡혀갔다잖아. 이제 이 운동을 이끌어가고 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이끌 거 누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어. 어른들이 없으면 우리 손으로 해야 돼. 독립선언서 내놔. 해가지고 학생 하나가 독립선언서 딱 들고서 단상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모여있는 절대 다수의 조선의 국민들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건 이름 모를 학생 한 명이었어요. 이 독립선언서 내용은 참 감동적이야, 얘들아. 지금 이후에 선생님이 클립 영상으로 그 독립선언서를 그 유병재 씨가 낭독한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달아놨으니까 한번 클릭해서 듣고 오세요. 이게 정말 얼마나 가슴 울리는 말인가.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대표는 잡혀갔고 실제로 이 탑골공원에서는
서울 종로에 있어요. 탑골공원. 뭐 오늘날에야 가보면 할아버지들 장기만 두고 있지만 그 당시에서는 가장 핫플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탑골공원에서 이름 한 분 학생 하나가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기미 독립선언서라 그래. 아까 그 만주지방에서 있었던 독립선언서를 무호 독립선언서라 그랬죠? 이 3.1운동 때 낭독된 독립선언서는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합니다. 기미년에 독립을 선언했다. 너무 궁금해요. 누구였을까? 그 학생은. 이걸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 재밌을 것 같아. 상상력이 가미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이 학생의 독립선언서를 딱 낭독하고 이 학생이 말하는 거야. 국민 여러분, 조선은 뭡니다? 독립국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저와 함께 다 같이 뭘 외칩시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시다. 라고 딱 하면서 이 시위가 시작되는 거야. 그 모여있는 사람들도 다 뭐라 그럴까? 맞습니다. 조선은 독립국입니다. 하고 다 같이 와! 하고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학생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선창을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와 학생들 짱이다라고 말하고 동시에 여러분 머릿속에 누구는 완전 개놈들이 돼요. 나쁜 놈들이 되는 거죠. 이거 뭐야 이게 이 사람들은 기껏 운동 준비해놓고서 뭐 자기들끼리 뭔 뻘짓거리야 이거 완전 이게 뭐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들 지금. 근데 여러분들 자 역사에서 여러분들 항상 다양한 측면으로 생각해야 돼. 단순히 선과 악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왜 그랬을까? 겁쟁이 찐다 찌리라 그랬을까? 아니에요. 이분들 정말 그런 겁쟁이 비겁자였으면 애초에 이런 독립운동을 준비할까? 이거 목숨 내놓고 하는 거야 얘들아. 안 했겠죠. 준비도 안 했겠죠. 그리고 뭘 자진신고를 해. 도망가면 그만이지. 왜 자진신고를 하냐고.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자, 제가 이제 양쪽 입장을 다 알려드릴 거니까 듣고 나서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분들은 뭘 믿었냐. 민족 자결주의를 정말 철저하게 믿었어요. 민족 자결주의의 적용을 받아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독립을 할 수 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걸 알려야 한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어떤 시위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가끔 뉴스에서 시위 같은 거 하는 거 볼 때 시위대가 흥분을 하게 되면 그 시위가 폭력 시위로 변질되죠. 막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막 주창 찌르고 이런 폭력 시위를 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 시위를 정당하다 생각해요? 이거 대본에 뭐라 그래? 뭐야 더러워 무서워 뭐야 폭력 시위잖아 깡패들이네. 대본에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오늘날에도 폭력 시위를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부정적이야. 법을 어겼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런 거야.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독립을 선언하고 이 독립의 의지를 알리는 이 시위 속에서 한 점의 불법, 한 점의 폭력이라도 개입되는 순간 전 세계 나라들은 우리의 독립 선언을 인정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족 자결주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합법적인 절차로 우리의 독립을 선언해야 한다. 근데 와보니까 탑골공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는 거야. 모여있는 사람들 상태가 어때요? 일본에 대한 그 증오심으로 막 흥분 상태에 빠져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까지 독립입니다. 조선은 독립국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날 거야. 100% 이 시위는 뭐로 번질 거다? 폭력 시위로 번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 이제를 판단해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잘못되었다. 이 시위를 준비했으면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이끌어갈 그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해야죠. 근데 시위 시작하기도 전에 잡혀갔잖아. 그럼 3.1운동은 냉정히 말해서 뭐예요? 시작하기도 전에 머리가 날아간 거야. 주최 측이 날아간 거야. 뭐만 움직인 거야? 손발만 움직인 거야. 학생들을 미스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머리,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컨트롤 타워, 머리,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고 아니다.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옹호할 수도 있겠죠. 판단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세요. 저희 판단이나 주변 어른들의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이 부분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이런 복잡한 게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당시 독립운동의 구호가 뭐였죠? 누구나 알고 있는 가슴 벅찬 구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제가 이 만세라고 하는 구호가 참 감동적인 게 만세는 원래 누구에게 붙이는 구호입니까? 만세라는 구호는 지구상에 단 한 명만이 받을 수 있는 극존칭이야. 누구만? 황제만 받을 수 있는 칭호가 만세예요. 근데 지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조선의 국민들, 민중들이 뭐를? 황제만이 받을 수 있는 이 만세라는 칭호를 어디에 갖다 붙인 거야?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
대한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 미래에 만세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참 의미 있는 구호야, 이게 되게. 사람들의 그 의식이 성장한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에게 만세라는 구호를 갖다 붙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게요. 제가 좀 흥분했나봐요. 가라앉히고. 자, 이 운동은 어디서 시작했죠? 서울, 고종의 장례식이 열리던 서울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원래 이 운동은 누가 주도하고 누가 준비한 거야? 스스로를 민족대표라고 부르는 종교인, 지식인들과 여러분들, 학생들이 준비하고 시작을 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머리의 절반은 날아갔어. 시작하기 전에 이 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끌어줄 이 리더들, 머리들은 날아갔어.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주도로 시작이 된 거예요? 학생들의 주도로 시작이 됐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은 여러분들 좀 여러 가지 그런 미숙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튼 서울에서 지식인과 학생들의 주도로 이제 시작된 이 만세운동은 금방 진압이 돼요. 이제 일본의 그런 탄압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생각을 해요. 야, 이 건방진 조선진들. 딱 보니까 이 운동을 누가 준비한 거야?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준비한 거야. 근데 이미 이 운동을 준비한 민족대표 33위는 이미 자기네가 잡아들였어. 그치? 자, 이 누구만 처리하면 끝나. 이 운동을 지도하던 이끌어가는 게 누구야? 지식인과 학생이라겠죠? 지식인들 잡아들였어. 이 누구만 처리하면 끝나? 학생들만 처리하면 끝나잖아. 그치? 자, 여기서 일본이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일본이 생각한 거야. 아이, 건방진 꼬맹이들.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이 새끼들이 만세운동이나 해? 야! 학교 문 닫아. 이 새끼들 학교 보내놓으니까 학교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딴 작당 모임만 하고 있어. 서울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다 휴교령 때려. 휴교령 때리고 얘들 고향으로 돌려보내. 라고 해요. 그래서 휴교령이 떨어져요. 서울에 학교에.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병크죠, 여러분들. 일본도 스스로 인정했어, 나중에. 3.1운동을 조기 진압하지 못한 이유? 휴교령. 얘들을 서울에 잡아놨어야지. 근데 휴교령을 때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자, 그럼 학생들이 고향으로 가겠죠? 가서 뭐 할까? 야, 집에 가서 얌전히 있어야지? 이럴까요? 아니죠. 나보고 집으로 보내준다고? 그래? 그럼 나 집에 가서 우리 동네 사람들 모아서 독립운동해야지? 해서 고향으로 내려간 학생들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독립운동을 시작한 거야.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군지 알아요? 유관순이에요. 유관순은 원래 서울에 있던 이화여자학교의 학생이었어. 이화여자학교, 여중생이었을 거예요, 여중생. 이화여자 중학교 학생이었다가 이 서울에서 만세 시위에 가담했다가 일본이 이화여자 중학교 포함한 학교에 휴교를 때리니까 어디로 간 거야? 자기 고향. 충남 아산으로 간 거예요. 아산 맞나? 천안 맞나요? 천안 아산, 그러니까 아우네 장터 있잖아. 충청남도 천안 아산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고향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 유관순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봐봐. 얘들아 봐봐. 지금 서울에서 시작이 됐어. 지식인들 잡아들였어. 학생들은 휴교령 때렸어. 학생들이 어디로 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일단 도시로 가겠죠. 유관순처럼 이제 큰 도시, 천안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천안으로 내려가겠죠, 여러분들. 도시로 가서 이제 마을 사람들 불러 모아서 말하는 거야. 지금 서울에서는 우리의 독립을 알리기 위한 만세운동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도 함께 우리의 독립을 주장하는 만세운동을 벌입시다. 라고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도시에서도 이 내려온 학생들, 휴교령으로 고향에 내려온 학생들의 주도로 만세운동이 시작이 돼. 도시에 누가 살아요, 얘들아? 도시에 누가 주로 살아요? 도시는 공장이 많으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장사하는 상인들, 이 노동자랑 상인들이 이제 학생들의 그런 주도에 의해서 만세운동에 가담하게 돼요. 여러분, 학생들은 도시에만 사나요? 아니죠. 도시보다 더 어디도 살아. 시골 농촌에도 살죠. 엄니 아버지 좋았어요 하고 내려간단 말이야. 어디로까지 가요? 지방 농촌까지 가잖아. 그러면서 이 농촌에서도 내려간 학생들의 주도로 만세운동이 시작이 돼. 농촌에서 누가 살아? 그렇죠. 농부들이 살죠. 농민들. 그러면서 이제 누구까지 시위를 가담하는 거야? 농민까지 시위에 가담하는 거예요. 자, 봐봐, 얘들아. 서울에서 시작해서 학생들이 퍼져나가면서 어디로 퍼져나가? 운동이 서울에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퍼져나가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죠. 점점 어때? 전국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계층이 어때요? 처음에는 지식인과 학생들의 주도로 시작이 됐지만 도시로 가면서 노동자와 상인, 농촌으로 가면서 누구? 농민들까지 가담하고 있죠. 온 국민 전 계층,
지식인, 학생, 노동자, 상인, 농민, 전 계층, 전 국민이 참여하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미안한데 그 아산이 아니라 천안, 유관순은 고향이 천안이에요.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아산이랑 헷갈렸어요. 미안. 유관순은 이화여자 중학교 다니다가 충남 천안에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정신 나갔나 봐요. 전국적 봐봐. 서울 도시 농촌 전국적에서 지식인, 학생, 노동자, 상인, 농민, 전 계층, 전 국민이 참여한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야. 특히 얘들아, 여기서 가장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 누구냐? 일본에게 쌓인 게 많은 사람들, 일본에게 분노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열성적으로 참여하겠죠. 이 사람들 중에서 일본에게 가장 큰 피해를 본 1910년대 일본의 무단 통치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일본에게 가장 많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누구일까요? 네, 농민입니다. 농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어요. 여러분들 거기 봐봐. 그 프린트 아래, 전개 아래에 이 원그래프가 있고 지도가 있죠. 자, 여기 원그래프 한번 봅시다. 3.1운동 당시 투옥자의 계층별 분포. 여기 화면에도 띄워드릴게요. 화면 보셔도 됩니다. 3.1운동 당시 투옥자의 계층별 분포. 누가 제일 많아요? 이게 농민이 58.4%야. 학생, 지식인 20.8%, 상공업자 13.8%, 노동자 3.9%, 무직자 3.1%. 해서 농민이 제일 많죠. 이게 딱 이거 자료 잘 나와. 딱 자료 나온 다음에 다음은 어떤 운동에 참여한 계층별 분포도이다.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를 골라라. 올바른 거를 골라라. 그건 뭐예요? 이게 나타내는 거. 농민이 가장 많은 거. 3.1운동이야. 그럼 농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이유는 뭘까? 왜 농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을까, 얘들아? 뭐 때문에? 그래, 일본에게 쌓인 게 많으니까. 왜 쌓인 게 많아? 일본이 10년대 어떻게 했죠? 농민들 어떻게 괴롭혔죠? 무슨 사업? 기억나죠? 토지조사 사업.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주겠다 그래놓고서는 기한부 신고제랑 증거주의로 기한 내에 신고 안 된다 다 뺏어가가지고 일본인들에게 넘겼잖아. 그래서 농민들은 대다수가 어떻게 했어요? 땅을 잃어버리고 뭐가 됐죠? 소장농이 되었죠. 거기다가 소장농들의 뭘 또 보장하지 않아. 경작권을 보장하지 않았죠. 그 기억나죠, 여러분들? 토지조사 사업의 내용. 농민들이 쌓인 게 많으니까 가장 많이 참여한 거야.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않아. 특히 얘들아, 일본도 이 시위가 농민들에게 딱 퍼져나가면서 시위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 봤잖아요. 농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참여했잖아. 여기 지도 띄워드릴게요. 지도. 자, 3.1운동 당시 봉기지역이야. 전국 218개군 중에 211개군. 전국에서 다 참여한 거야. 절대 다수가 누구예요? 지방 농민들이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선 더 이상이 감당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얘들아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군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게 쌓인 게 많은 농민들이 어떻게 할까? 이대로 일본에게 땅 뺏겨서 죽느니 일본 놈들 한 명이라도 대가리 깨트리고 죽겠다 해서 농민들이 참여하면서부터 시위가 격화돼요. 일본에게 쌓인 게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면서부터 시위가 폭력투쟁으로 변합니다. 물론 주의해야 돼. 일본이 먼저 폭력 진압을 한 거예요. 총칼 들이밀면서. 그래서 근데 농민들이 참여하면서부터 폭력투쟁이 됐다. 농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 그 이유는 토지조사 사업으로 일본이 1910년대 시행한 토지조사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누구기 때문에? 농민들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료랑 연결해서. 자, 이렇게 3.1운동이 이제 무려 3달 동안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인구가 5천만이니까 500만 명이 참여한 거야, 얘들아. 100만 명만 광화문에 모두 난리가 나는데 그 시대, SNS도 없는 시대 200만 명의 사람들이 3달 동안 참여한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운동이죠. 자, 우리 이제 이런 3.1운동의 의의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러 갑시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3.1운동의 의의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의의는 간단해요. 모든 계층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1운동은 동학농민운동이랑은 달라. 동학농민운동은 말 그대로 누구만의 운동이었죠? 동학 농민들만의 운동이었죠. 양반들은 비협조적이었죠. 근데 3.1운동은 아니야. 정말 지식인, 학생, 노동자, 상인, 농민, 우리나라의 모든 계층들이 참여한 최대 규모입니다. 아마 이 3.1운동을 뛰어넘는 민족운동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뭐 의의야 그렇다고 치고 3.1운동이 가지고 온 이 영향,
결과가 시험에 무지무지 잘 나옵니다. 3.1운동은 어떤 결과 가지고 가느냐? 일단 일본이 깜짝 놀랐어요. 일본은 1910년대에 어떤 마음으로 무단 통치했죠? 이 조선징들은 개 돼지만도 못한 개빠가파리들이니까 그냥 우리가 힘으로 빵 찍어 누르면 깨갱 할 거야. 조선징은 열등하니까 라고 우리 무시했단 말이야. 그래서 힘으로 그냥 찍어 눌렀어. 근데 어때요? 우리가 정말 힘으로 찍어 누르니까 깨갱 했나요? 뭔 깨갱은 깨갱이야. 빵 터져버렸죠. 그죠? 3.1운동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운동이었잖아. 일본도 느낀 거야. 깜짝 놀란 거죠. 우와, 얘네들 보통이 아니구나. 얘네 정말 장난 아니구나. 얘네를 단순하게 힘으로만 찍어 눌러서는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들을 좀 달래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던 이 무단 통치 방식을 바꾼 이유가 바로 뭐야? 3.1운동이야. 그러니까 1910년대 무단 통치가 1920년대 새로운 통치 방식으로 변합니다. 바뀐 게 바로 뭐냐? 1920년대 새롭게 등장하는 통치가 자, 바로 문화통치입니다. 문화통치는 여러분들 어떤 목적이냐? 미리 말할게요. 겉으로는 일본이 이렇게 끄다는 거야. 와, 주번님들을 힘만으로는 찍어 누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적당히 달래야겠다 하고 겉으로 말합니다. 아, 주번님 여러분 그동안 참 화가 많이 나셨네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을 너무 짐승처럼 대했나 봐요. 그동안 함부로 한 거 사과할게요. 앞으로는 여러분을 인간답게 제대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이건 근데 내가 겉으로 말한 거고 왜 이렇게 갑자기 일본이 착한 척을 할까? 그 진짜 이유는 뭐냐? 일본은 다시는 우리 민족이 3.1운동 때처럼 똘똘 뭉치는 걸 원하지 않았어. 다시는 조선인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민족이 뭉치지 못하게 할 거면 그렇죠. 분열시키고 가르고 이간질을 해야겠죠. 그래서 진짜 문화통치의 진짜 목적은 우리 민족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잘해주는 척하면서 뒷담 까면서 계층별로 이간질시키려는 목적이야.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려는 목적입니다. 아무튼 1910년대의 무단통치가 1920년대 뭘로 바뀐다? 문화통치로 바뀐다. 바뀌는 이유가 바로 뭐다? 3.1운동이다. 아무튼 일본의 통치 방식이 10년대 무단통치에서 20년대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는 이유가 바로 3.1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일본의 변화고 우리도 느낀 게 있어요. 3.1운동은 냉정히 말할까요? 결과적으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독립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어, 얘들아.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온 나라, 온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는데 왜 독립을 하지 못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그 이유가 뭐다? 3.1운동은 시작부터 삐끗했다. 독립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끌어주는 지도부가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 시작하자마자 민족 대표라는 사람들이 날아가 버렸잖아. 3.1운동은 머리 없이 손발만 따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독립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끌어주는 컨트롤 타워. 뭐가 필요하다? 지도부. 통일된 독립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끌어주는 컨트롤 타워. 통일된 지도부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지도부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뭐 해야죠? 만들어야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끌어주는 독립운동의 지도부를 만들자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3.1운동의 결과 독립운동을 이끌어주는 지도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줍니다. 3.1운동의 결과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끔 내신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을 이끌었다. 이런 맞아 틀려? 틀린 거야. 3.1운동의 결과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필요성을 느껴서. 그리고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야, 우리 뭔가 하니까 된다 하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합니다. 특히 누가? 일반인들. 그동안은 독립운동은 뭔가 소수의 비밀 결사, 능력 있는 지식인들이 그들만의 약간 움직임처럼 느껴졌다면 이제 누구도 나도 독립운동 할 수 있다. 야, 너도 독립운동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을 해봤잖아. 태극기 들고서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봤잖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야. 이제 일반인들이 함께 하는 거야. 누가 3.1운동에 실제적으로 참여했던 노동자, 농민, 그리고 지식인들을 대신해서 실제로 사람들을 이끌었던 여러분들, 학생들까지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외에서도 마찬가지야. 독립운동을 더 활발하게 시작하게 돼요. 무장독립 투쟁하시는 분들, 야 봐라, 국내 동포들이 이렇게 독립을 원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 국외에서 1910년대 그 10년 동안 준비했잖아. 독립운동 전쟁 준비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무기 들고서 일본과 싸운다면 국내에서도 우리에게 호응해 줄 것이다. 우리가 국내로 딱 군대 끌고 쳐들어갔을 때
동포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용기를 얻어. 외교로는 더하지. 지금 뭘 믿고 있어요? 민족 자결주의 믿고 있잖아. 진실이라고 믿고 있잖아. 우리가 뭐 한 거야? 민족은 자기 운명 스스로 결정할 수 있대. 우리가 뭘 원하는지만, 독립을 원하는지만 알리면 돼. 근데 뭐 했죠? 알렸잖아.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이제 설득만 하면 된다. 독립운동이 활성화되고요. 또 다른 나라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중국에서는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오사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거 인도에서도 간디 알죠, 여러분들? 간디가 우리나라의 3.1운동을 본받아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벌입니다. 이거는 국뽕이 아니라 진짜 오사운동 선언문에 나와. 조선인들은 3.1운동 때 그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다.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 간디도 그래요. 그 회고록에 나와. 조선의 3.1운동에 감동을 받아서 비폭력. 근데 3.1운동은 알다시피 처음에 비폭력이었지만 농민들에게 퍼지면서 폭력운동으로 바뀌었잖아. 초반만 본 것 같아요, 간디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3.1운동의 영향을 여러분들이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저랑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국외적 배경, 국내적 배경, 그리고 3.1운동이 진행되는 전개 과정에 대해 공부했어요. 특히 누가 가장 많이 참여했다? 농민들. 왜?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농민들이 참여하면서부터 폭력운동이 됐다. 그리고 3.1운동의 의의와 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까지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